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술여신 낙공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조기술이라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그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조기술의 발달 과정을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겠나요? 네, 바로 옛날의 교실 모습입니다. 이 옛날의 교실 모습은 현재의 교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교실 중앙에 있는 난로가 현재 모습과 좀 다르네요. 현재는 냉난방기 시설이 우리 교실 천장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버튼 하나만으로도 쉽게 냉난방기를 켜고 끌 수가 있었는데, 무려 선생님 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난로를 떼는 방식을 교실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난로는 아니었고요. 선생님 때는 석유 난로여서 석유를 이제 난로에 붓고 그 연료를 떼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추억의 도시락이 바로 탄생을 하죠. 난로 위에 도시락을 얹어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 때는 도시락은 아니고 우유를 올려서 데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처럼 우리 현재 교실의 모습과는 다른 옛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또 어떤 모습이 좀 다르죠? 네, 책상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옆에 짝꿍과 같이 써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뭐 검정고무신 같은 만화 보면은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내 자리니까 넘어오지 마 하면 막 넘어오면 내 물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짝꿍과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여튼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옛날과 오늘날 이렇게 교실이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조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기술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오늘날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도구의 사용, 가내수공업, 공장제 수공업이 있고요. 산업혁명 이후는 동력의 이용, 공장제 기계공업, 일괄 생산 방식이 있고, 오늘날은 공장 자동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펴본 후에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전에서 도구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도구 혹시 어떤 도구인지 알고 있나요? 네, 뗀석기죠.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서는 뗀석기라고 해서 돌을 부딪혀가지고 만드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땅을 팔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뗀석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도구의 사용의 가장 시초가 됩니다. 요거는 뭐죠? 네, 그 다음 단계인 간석기죠. 바로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 농사를 짓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제조기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가내수공업인데요.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요? 네, 집 가짜입니다. 내는 안 내자입니다. 수는 손수입니다. 집 안에서 손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술이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영등포 공장에서 수공으로 자전거를 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없고 전부 다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가내수공업은 바로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데 유용했습니다. 이런 소품종 소량 생산의 가내수공업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바로 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도 바로 가내수공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면 마스크를 만든 블로거 분께서 남긴 글이 있어요. 하루 몇 시간 꼬박 앉아 만들었는데 이틀 동안 겨우 12장 만듦. 이래서 언제 다 만드나. 그래서 대량 생산을 위해선 제작 방식을 바꿔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 양은 많고 하나씩 완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공정씩 쭉 다 하고 다음 공정으로 또 쭉 한 번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공장제 수공업에서는 아까 가내 수공업처럼 한 공정을 손으로 다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별로 사람들을 쭉 일렬로 앉혀서 그 공정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분업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분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품질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며 생산량이 증대된 것이죠. 왜? 그 공정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 이전의 제조기술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수공업, 손을 사용하는 공업까지만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굉장히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동력이 사용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말하는 산업혁명은 바로 1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에 보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기계화가 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인데요. 동력이란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을 증발시켜서 증기를 발생시켜 이 발생시킨 증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힘을 만드는 그런 장치를 개발한 것입니다. 즉, 증기가 기계적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람들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요. 또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동력이 이용되는 산업혁명이 등장함으로써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된 거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사람보다 큰 기관이 돌아가면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전에는 그 공정을 거치는데 기계가 생산을 하기만 했다면 여기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공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바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물티슈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여기서 물티슈를 쭉 뽑아내서 이렇게 물티슈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동해서 포장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쭉쭉 벨트를 타고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 공장 자동화 방식이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의 공장은 대부분 공장 자동화로 이루어지는데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의 99%는 다 로봇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1%의 제어를 하는 기능 정도만 하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로 이루어진 거야.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에는 능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 각자의 개성을 살린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3D 프린터와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집에 3D 프린터가 있다면 내가
디자인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제조기술 발달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제조기술이 등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의 상용화입니다. 삐빅 배달 로봇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 앞까지 배달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빙 로봇, 이것은 요새도 가끔씩 쓰는 식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봇을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제품이 개발됩니다. 나노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나노는 지구 안에 있는 축구공 1개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정말 작은 그런 단위들에 대해서도 제조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를 이용해서 연잎의 나노 돌기를 흉내낸 물에 젖지 않는 섬유, 혹은 나노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가 들어있는 컴퓨터 등과 같이 좀 더 세밀한 제조 기술의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맞춤형 제품 개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D 프린터나 레이저 절단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것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인데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이 작품의 테마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놀이동산인데요. 여러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있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처럼 내가 원하는 작품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창의성이 강화된 제품 제작인데요. 이런 특이한 모양의 의자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친환경 제품 제작인데요. 우리 몸과 자연을 지키는 친환경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기술 발달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오염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환경오염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제조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주공장이 시연된다. 이제 우리가 생산 범위를 지구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우주공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Made in Space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의 제조기술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제조기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